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청주 충대 제로웨스트 샵 불편한 가게 대표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너무 떨리고요.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진짜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제 쭉 뵈면서 얼굴을 뵀던 분도 계시고 또 아는 분들도 계셔서 편안하게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사 만남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어떤 전문적이고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K장녀예요. K장녀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네, 코리아 장녀예요. 코리아 장녀는 애어른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한탄 바지 살고 그리고 쓸데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K장녀가. 저는 전형적인 K장녀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 어떤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까지 있어가지고 못되면 안 돼요. 제 동생이 굉장히 못된 아이인데 그걸 보면서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반에서 한 3, 4등 안에 들으려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취업을 위해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돼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석사 출신은 저희 집안에 저 혼자였어가지고 막 경사가 났어요. 석사 출신이다, 어쩐지 할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경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 입사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살짝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하셨었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던 제가 돌연 퇴사를 하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결혼을 멋들어진 결혼식장에서 해야 되며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서 키워야 한대요, 요즘은. 그러면서 돈을 모아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 원래 본성과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몸은 계속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상휴가를 떠나게 돼요. 포상휴가를 떠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남해 여행을 갔는데 부모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펜션이 있어서 거기를 예약해놓고 갔는데 그 전에 방문했던 때와는 다르게 자꾸만 바닷가에 이렇게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라면 봉지와 이거 무슨 배 조각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병, 캔맥주, 물병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나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쉬러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도 쓰레기를 보고 있어야 한다니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싶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 끝나고 이때 엄마 아빠 너무 평화로워 보이시죠? 딸이 포상휴가를 받아가지고 간 여행이니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죠? 너무 편안하지만 전 뒤에서 이런 쓰레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모든 여행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와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내일 다시 회사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회사가 다니기가 싫다? 엄마, 난 돈을 모으고 싶지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왜 돈을 모으라고 할까? 누가 나를 회사에 보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아빠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한 번도 반항했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여행 잘 다녀와가지고 너 이제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발심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 회사 가기 싫으니까. 엄마, 나는 회사 다니기가 싫어. 난 다른 일 하고 싶어. 근데 왜 사람들은 회사에 계속 다니라고 해? 왜 나보고 버티라고 해? 근데 사실 아무도 버티라고 말 안 했어요. 혼자 버틴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봅니다. 주은아, 너 도대체 무슨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막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쓰레기 주스면서 살고 싶어 하고 이 쓰레기 사진들을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 바다 볼 때 나 쓰레기 봤다. 나 이거 죽고 싶은 것 같다. 엄마 아빠랑 같이 죽자고 하려다가 내가 참았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쓰레기 주워. 퇴근하고 쓰레기 주우면 되잖아. 엄마가 같이 한 바퀴 돌아줄게. 막 이러고 아빠는 코웃음을 치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퇴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몸을 더 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회사에 도착해서 저희 그 개발팀 사무실까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숨이 더 헐떡거리기 시작해요. 어제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손에 제가 핸드폰이랑 가방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이걸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제 몸을.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주저앉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러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어제도 안색이 안 좋더니 얘가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저를 병원으로 보내는데 이제 공황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공황 발작인 거죠. 제가 받은 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임상학적으로 증상이 심각하거나 환자의 행동에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 투약한다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이걸 읽는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내가 그토록 조금씩 느꼈던 게 내 몸이 말해주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는 일주일 휴가를 줄 테니 쉬고 와라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돈을 포기하는 것, 명예를 포기하는 것, 그토록 제가 즐겼던 것들이니까 너무 어려웠지만 제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돈도 명예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또 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쓸데없는 책임감이 강한 K 장녀니까 창업에 몰두하게 돼요. 제가 이제 임대도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 가게의 위치도 다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에 몰두하는데 완벽하게 또 창업하고 싶은 거예요. 또 퇴사하고 창업했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저희 인테리어 저희가 다 했고 아빠가 목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잘 다루시는데 나무로 이제 가구 같은 거를 같이 제가 다 디자인해가지고 짰어요. 이때 너무 어지러웠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증상이 다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지러웠는데도 꿋꿋이 했어요. 이렇게 뭐 물건을 채우고 가게를 꾸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고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을 뽑아내야 될 텐데 나 그 정도 돈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공존하면서 그러면 다 포기하고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했어요. 저희 그래서 불평한 가게는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이제 공간을 결심했을 때 환경적인 일들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공간을 유지하려면 소비가 일어나고 또 어떤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비가 일어나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팔기로 결정했고 어쨌든 또 마켓을 다니면서 봤던 시장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샵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판매와 동시에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뭐 이런 명사 만남이 같은 이런 강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환경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린아이들이 환경 감수성을 계속 자극해줘야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실천하고 있고 또 요즘에 제가 말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저희가 이제 공예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예를 하면서 생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미국 2018년인가에 미국 어떤 회의에서 우리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 오늘도 제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시킨 쥐의 모든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일주일간 먹게 되는 섭취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이라고 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월로 따지게 되면 칫솔 한 개의 분량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된 자료인데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전이었고 지금 코로나 후라서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했고 더 많은 플라스틱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주된 섭취 경로로는 우리 삼다수 같은 이렇게 일회용 물 있잖아요. 그 물병이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한다고 해요. 물을 마시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코 람베르티라는 세계 자연기금 사무총장님이 플라스틱을 먹지 않으려면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자연에 버리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를 해야 하고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로 웨이스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로 웨이스트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제로 할 수 없어요. 옷만 입어도 제로 웨이스트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처음에 알린 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분이시고 이분이 제로 웨이스트는 그냥 단순한 삶이다 라고 하면서 5가지 실천 방법을 권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refuse, 거절하기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거절하는 것인데 어떠한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냐면 영수증, 그리고 일회용 빨대, 그리고 냅킨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안 써도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절하면 쓰레기가 덜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쿠폰이나 전단지 같은 것들도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이기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가 미니멀 라이프랑 되게 연관이 많아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유즈, 재사용입니다. 일회용 물건을 대신해서 다회용 물건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회용 물건을 사용하면 당연히 계속 버려지게 되니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회용 물건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뭐 옷이 해졌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말고 뭐 한 번은 꾸며서 입어보고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바로 버리고 새 것을 사기보다는 한 번 고쳐서 사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규정이 생각보다 엄청 까다로워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물건들이 되게 많고 그것들이 섞여감으로써 될 애들도 안 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숙지하여서 재활용을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또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에서 분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로 웨스트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되겠죠. 천연 수세미는 그 식물 수세미를 삶아서 말려가지고 이제 뻗긴 건데 그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엄청 잘 썩게 돼서 플라스틱 수세미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을 버리는 것보다 잘 썩는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로 웨스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모이신 분들이 모두 다 MZ세대라는 우리 그런 통칭하여 부르고 있잖아요. MZ세대의 특징이 가치관 기반 소비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신기술에 친숙하며 즐기는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제로 웨이스트 엄청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MZ세대가 제로 웨이스트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편하고 남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우리 MZ세대는 이거 텍스트만 보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고 막 어쩌라고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건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를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보다 되게 젊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29살이에요. 이제서야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도 아직 멀었겠죠. 그러니 더 빨리 더 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삶이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러니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사회가 말하는 어떤 메시지, 어른들이 말하는 어떤 메시지에 갇혀 살기에는 너무나 젊고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어려우시면 저희 가게로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먼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난 또 못하고 있네. 근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각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내가 만약에 오늘 가다가 테이크아웃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던 거를 안 한다면 그걸로 우리는 지금 충분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걸로써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 난 오늘도 못 지켰네. 오늘도 이렇게 하네. 이게 기후 우울증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이거 못했으면 저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